네, 한 주간의 경기 모두 다 마무리됐습니다. 어떠세요? 그 결과에는 만족하시나요? 특히나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일찌감치 뭔가 또 하나둘씩 관중석도 비어있고요. 선수들도 하나둘씩 이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소 좀 밋밋하고 지루했던 그런 경기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짚어봐야 할까요? 이 시간 해설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조용구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뭐 그냥 금요일, 전형적인 금요일 장, 좀 늘어지는 장이었던 것 같고요. 지수 대비해서 역시 체감은 역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선수들이 조금 압도적으로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업종별로 또 차별화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포트가 이제 특정 업종에만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보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장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근데 뭐 장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괜히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은, 체감이 그래서 좋지 않았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예, 일단 펀드 자금이 또 뭐 유출되다 보니까 항상 2천 뚫고 가면 또 그 펀드 자금이 나오면서 코스닥을 또 때리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주말 앞두고 약간 경계감들도 있었던 장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또 어떤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선전을 했을까요? 라인업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1번 타자입니다. CNS 자산관리, 2번은 LG디스플레이, 3번 코다코고요, 4번 AT젠, 5번 한국사이버결제, 6번 카카오, 7번 두성엔지니어링과 8번 완리, 9번 바른전자가 오늘 라인업에 꼽혔습니다. 오랜만에 보통은 9번 타자가 좀 부진한 선수들이 고유 자리로 좀 지목이 되는 자리인데요. 바른전자 오늘 홈런 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대체로 좀 1루타, 2루타 정도의 성적을 거뒀는데요. 오늘 라인업의 특징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까 이제 뭐 9번 타자에 바른전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9번 타자에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11월 초에 한번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중국에서 뭐 투자 유치를 받는다느니 뭘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이제 이 기술적 흐름상으로 보면 차트상 11월 6일자 전후로 해가지고 한번 급등을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당했다. 사실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한번 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비슷한 얘기가 어제 이제 장중에 또 흘러나왔고, 설마 하겠냐라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는 뭐 추진 중이나 확정된 사항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이게 좀 급등한 그런 이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뭐가 추진되는 뭔가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홈런을 그냥 때려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완리 같은 선수는 사실상 이것도 제가 아까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배당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주식이 주당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2,000원대니까 거의 5배 나와요. 예, 앞자리 2,000원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5배가 가야 정상이고, 2,900원 뒷자리까지 생각을 하면은 거의 3배 이상은 좀 가야지만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제 완리하고 이런 이제 바른전자 같은 그런 선수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는 그런 이제 선수들이 분명히 좀 아닌데, 시장에서는 조금 뭔가 센 코멘트들, 중국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부터 해서, 완리 같은 선수는 이제 우리가 배당을 처음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주가는 주당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홈런을 때린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실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약간 운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나중에 이제 향후 주가는 이제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완전 상한가였나요? 완리는 오늘 13% 급등했어요. 13%. 네. 그리고 다른 선수들 라인업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예, 일단 오늘은 진짜 참 고루고루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업종별로도 제약바이오도 들어가 있고, 전기차도 들어가 있고, 약간 리조트 관련된 기업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 업종 들어가 있고, 결제주 들어가 있고요. IT 들어가 있고, 정말 고루고루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특정 업종이 우르르 이렇게 떼지어서 올라가기보다는, 업종별로 그냥 모멘텀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올라갔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은 오늘 라인업 마음에 드세요? 네, 4번 에이티젠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선수인데요. 네. 신인인가요? 지난주에 이게 클린업 트리오에서 그러셨어요? 제시가 됐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네, 4번 에이티젠. 예, 마음에 오늘 듭니다. 좋았어요. 네, 뉴스도 마음에 있더라고요. 듭니다. 그리고 사이버 결제도 들어와 있고요. 또 네. 카카오도 뭐 여러 가지 재료들 연결되어 있는데 뭐 기술적으로 좀 좋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후반 들어서 약간 탄력이 약화되긴 했어도 뭐 이번 자리 꿰차는 걸로 봐서는 잘 했던 것 같고요. 완리하고 바른전자는 뭐 몸놀림이 아주 빠른 뭐 축으로 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덩치가 큰 선수들이 라인업에 자주 거론이 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시금 또 사이즈가 작아졌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좀 한 선수씩 특징을 볼게요. 어떤 선수 관심 가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선수는 ATZ이고요. 네. 신인 선수 맞습니다. 사실 상장된 지가 오래 안 됐고. 얼마 안 됐나요? 예, 상장된 지 오래 안 됐고, 펩트론 상장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AT젠이라는 기업이 상장이 됐는데, 이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NK 뷰키트라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받고 있었고, 지난주 후반 정도에 아마 중국 리주제약 쪽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MOU를 일단 체결을 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 선수를 저번에 말씀드리면서 사실 첫 이야기가 보호에서 풀려 나오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이렇게 드렸었는데 그 물량이 시장에서 나오는 듯 하다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이 물량이 이제 앞으로 안 나올 건지 아니면 이제 장내 출회가 될지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상 뭐 그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전환 물량 자체가 또 이제 12월 달에 등록되는 물량이 또 하나가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그런 경계는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 중국 그 리주제약과의 본계약 체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LIG 투자증권 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왔는데 이제 중국을 비롯한 북미하고 유럽에 진출을 성공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전에 LIG에서 이 AT젠이라는 기업을 처음에 커버라기보다는 그냥 리포트를 좀 냈을 때 싹수가 보이는 기업이다라고 해외에서 먼저 알아봐준 싹수 해가지고 재밌는 표현을 써가지고 리포트를 좀 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알려진 그런 이제 선수는 아닙니다만 중국에서도 그렇고 뭐 덴마크 쪽에서는 지금 뭐 임상 비용을 덴마크 쪽에서 다 100%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전제하에 임상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해외에서 쪽에서는 굉장히 이 뷰키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사업성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새롭게 나왔던 소식이 이 북미하고 유럽 쪽의 진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뭐 그러면 NK 뷰키트를 팔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체결 소식이 있었던 건가요? 이게 사실 오늘 아마 그 리포트 때문에 아마 그런 뉴스가 좀 해석돼서 나온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상장 전부터 해외 쪽에서 몇 개 이제 은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NK 뷰키트라는 게 납품이 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규모는 얼마 안 돼요. 내년 가이던스로도 해봐야 영업이 뭐 한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세계 최초로 개발된 것이다라는 점에서 좀 평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의학계 쪽에서는 이게 이 NK 세포라는 거를 뭐 이제 이게 NK 세포라는 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뭐 파괴를 하는 소량의 혈액을 체열해가지고 면역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간에 되게 어려웠던 방식이라고 하고 이 지금 ATG에서 이걸 어쨌거나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파괴를 하는지 면역력 측정이 가능한지 이 아직까지 조금 의문스럽다라는 입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외에서 먼저 어쨌거나 납품이 좀 시작이 됐고 이게 만약에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중국에서도 리주제약과의 본계약이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매출 사이즈도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글쎄다라는 그런 생각이지만 해외에서 먼저 좀 알아봐주고 있고 이게 매출로 잡히고 있고 또 만약에 이제 매출액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솔깃한 지금 데뷔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뭔가 내실을 갖추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해주셨네요. 이번에는 허 위원님의 관심 선수도 볼게요. 예, 저는 3번 타자 코다코입니다. 코다코. 네. 어떤 부분에 집중하신 거죠? 예. 요즘 이제 뭐 경량화 이런 얘기 좀 한참 계속 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뭐 이제
그 프랑스 파리에서 뭐 기후변화. 기후변화 네. 협약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해서 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봤는데요. 아침에 조금 했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좀 밀리면서 일단 마감은 됐습니다. 아무래도 직전 고점에서의 그 어떤 매물 이게 테스트에서는 좀 실패를 다 한 것 같고 1차적으로는요. 좀 밀려나고 있는데 일단 1차 저항은 만난 것 같아요. 회사 내용을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다이 캐스팅이라고 그래서요. 이제 그 뭐 주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틀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차 부품 쪽 찍어낸다 보시면 되겠는데 뭐 거의 다 하더라고요. 엔진도 하고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 엔진 부품이라든지 뭐 조향 장치, 변속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2020년 정도가 되면 뭐 미국, 유럽 뭐 이런 쪽들 일본도 그렇고요. 그 전후로 해가지고는 리터당 한 20km가 안 나가게 되면 뭐 차를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연비 규제가 강화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봐서는 이제 2017년도부터 미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매 해마다 한 5 내지 7% 정도 연비 효율이 향상되지 않게 되면 정말 그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차에서 알루미늄이 철보다 한 30%가 가볍다고 하는데 채택이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세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 대부분 다 아실 텐데요. 이 종목 들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예전 삼성 쪽에서 단말기 쪽이었었나요? 그쪽 사업 그 사장님이셨던 진대재 씨가 나가서 이제 스카이레이크라는 PEF를 하고 있잖아요. 스카이레이크가 사실 여기 최대 주주예요. CB가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가정하에 CB를 다 스카이레이크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의문점은 왜 행사할 수 있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현재 60%가 수익이 나 있더라고요. 2,000원짜리니까 지금 얘네는 3,000원에 와 있고 지금 바로 전환해서 팔아도 한 68%까지 나오는데 그냥 이자놀이만 하고 있어요. 전환을 안 하고 주식으로. 그래서 왜 그 스카이레이크가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언론사에서도 얘네가 자금을 다 엑시트할 것이라는 루머들이 약간씩 돈다고 하는데 왜 그럼 안 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자만 받다 끝날 것인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고요. 어쨌든 근데 주식으로 바뀌면 스카이레이크가 최대 주주인 거죠. 걔네가 조이시티나 뭐 이스트소프트도 약간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나쁘지 않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뭐 다 좋아요. 성장성도 좋아 보이고 분위기는 될 것 같은 분위기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채택률이 높아지고 또 알코아도 약간 이런 컨셉이 가미되면서 최근에 한 분기 실적 악화 이후로는 바닥권에서 바닥 만들고 한 20%가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컨셉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딱 오게티라고 하면 제가 발견한 거 하나는 빚이 너무 많아요. 부채 비율이 예, 차입금 의존도가 한 60, 한 2, 3까지 갑니다. 이자 내야 되는 돈만 한 2,100억?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100억을 벌어도 이자 비용으로 분기에 한 몇십억씩 한 40몇 억씩 나가야 되니까 네트가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약간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한 1년에 50억씩은 네트로 하고 있어서 상당한 영업력은 있다 회사가 마진은. 그래서 퍼가 한 18배, 19배 나와 있는데 요 이자만 어떻게 돈을 잘 벌어 조금씩 까나가면 큰 문제는 없는 기업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진대재 씨가 언제 그 시비를 주식으로 바꿔서 어떻게 하는지도 좀 계속 보시고 상장성은 무궁무진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영구 전문가님이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선수를 볼 때마다 데자뷰 느낌이 자꾸 나가지고 어떤 종목? 네, 별로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매년 저도 이제 토마토 TV에 방송하면서 한 이제 방송 5년 이렇게 했잖아요. 5년 6년째 하고 있잖아요. 매년 한 번씩 이 선수가 나옵니다. 아, 이 종목이요? 근데 이 얘기가 한 번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고점이고요. 그 이후로가 항상 박스권이에요, 이상하게. 지금 3,400원이 항상 고점인가요? 네, 항상 요 자리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테슬라에서 한번 그 전기 자동차 만든다고 했을 때도 전기 자동차에 이제 뭐 효율을 높이고 뭐 연비니 뭐 이런 거 했을 때 뭐 또 코다쿠 얘기가 또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근데 올라가다 떨어졌고요. 엄청 오른 때 한 번 있더라고요. 네. 차트 보니까. 매번 한 번씩 올랐다 떨어집니다, 이제. 근데 말씀하신 그 단점들 때문에 항상 밀려요. 그러니까 부채도 너무 많고 막상 이제 뚜껑 열어보면은 회사의 실적도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그 CB 물량들 1,100만 주예요, 1,100만 주. 이게 근데 상장 물량 대비해서 거의 38% 물량이니까 이 물량을 못 파는 거는 안 파는 게 아니고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을 해도 못 팔아요. 그렇죠. 이게 하루에 이제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그런 선수인데 장내에서 팔 수는 없고 이걸 누구한테 그러면 블록으로 돌려야 되는데 블록으로 받는다고 덤비는 사람도 일단 없고. 그래서 그냥 일단 그 현재 분위기는
이자만 받겠다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예, 이건 아마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이거를 전환해가지고 블로그로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환해서 이게 블로그로 줄 텐데 그런 사람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이제 뭐 실적 이런 부분들도 잠깐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이제 전환돼서 상장될 물량까지 생각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자동차 부품업종 치고는 비쌉니다. 그렇죠. 근데 20대 전기차 또 쪽 붙여가지고 밸류 계산하면 좀 싸 보이는 한 그런 20배밖에 현상들.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랑 비교해 보면 싸고 자동차 부품이랑 비교하면 되게 비싸고 엄청 이런 비싸고. 이게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렇다 해서 전기차 쪽에 100% 이렇게 뭐 사업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선수의 매번 제가 데자뷰 느낌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수는 항상 선발주들이 다 발굴되고 나서 선발주들이 더 이상 오를 때가 보이지 없으면. 않는다라고 하면은 후발주로 항상 발굴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좀 약간 뒤늦게 움직이는 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딴 것들이 선수들이 1번 타자들이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오를까 하다 보면 이제 이 선수가 꼭 발굴이 돼요, 매년. 뭐 에코프로나 코다코나 그렇죠. 뭐 삼기 뒤늦게. 오토모티브 뭐 이런 거.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짝 조금 의심은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또 회장인가요? 대표이사인가 또 이게 이 말이 좀 세요, 약간. 우리는 이제 2000 몇십 년 정도 되면은 매출액이 1조 원이 될 것이다라고 인터뷰 자료가 이게 있거든요. 또 네, 찾아보시면은. 네, 네. 아마 코다쿠하고 1조 원 한번 쳐보시면 검색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 만약에 1조 원 되면은 이게 진짜 대박이거든요. 사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예, 예. 하지만 말은 항상 1조 원, 1조 원 하는데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해도. 빚은 혹시 그거 아세요? 부채가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아세요? 그거 어디다 부채는 썼는지? 예전에 이제 사업 벌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땐 늘어난 걸로 알고 투자 있고요. 비용 들어간 돈이라고 그렇죠. 보면. 투자 비용 늘어난 건데 이걸 회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회수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지금 좀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들을 모두 다 합산해서 보면은 지금 사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좀 느립니다. 지금 그게 조금 투자해놓은 일단 것만큼은 지금 뭐가 그렇죠.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 지금 어쨌거나 전기차 관련된 이슈들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이제 이 타이밍에 오를 수는 있는데 이 시기가 만약에 유행하는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또 조금은 지루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그 지루한 국면을 또 벗어나려면 실적에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또 받쳐주지 않으면은 장기간 조금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저는 영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적은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이거를 우리가 수익 자체가 예. 너무 좀 안 좋게 나와서 우리가 이거를 100% 전기차 선수로 보지는 않거든요. 자동차하고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이제 좀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 네. 그리고 이어서 한 선수만 좀 더 볼게요. 어떤 선수 볼까요? 얘는 마지막으로는 CNS 자산관리. 이 선수도 저희 MVP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요즘에 주가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움직이던데요. 어떤 내용에서 주목해 보신 거죠? 이거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많이 올랐는데 어제 12 발행했거든요. 네. 전환사채 발행했는데 표면 이자율을 보면 1%밖에 안 됩니다. 그냥 뭐 거저 준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어제 또 동일하게 어제 그저께 동일하게 이제 12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 중에 현대 IBT라는 기업도 있어요. 비타민 C 그거 뭐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똑같은 주체한테 발행을 했는데 4% 이자로 발행을 해주고 여기 CNS 자산관리는 1%에 이제 발행을 해준 게 조금 특징사항 중에 하나고요. 운영자금 그렇죠. 예? 자신 있다. 기업이 그만큼 좀 우량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맞아요. 1% 이자 받고 120억 빌려줄 생각 있으십니까? 잘 안 빌려주려고 약간 그러거든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려고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또 뜯어보면 여기도 좀 부채도 많고 단기 부채 상환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운영 자금을 이제 상환하려는 목적에서 제가 봤을 때는 발행을 한 거긴 한데 그만큼 이제 어쨌거나 이 자문사들, 이 자산운용사들 입장에서 1% 받고 빌려줘도 충분히 나중에 전환해서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골프 빌리지도 부산 도시공사 쪽에서 이게 토지 사용을 승인을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승인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기장군청 내에서만 이게 이제 분양 승인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4분기부터 분양이 이제 되고 분양되자마자 그게 이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오늘 반영돼서 좀 올랐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분양만 시작이 되면은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실적이 영업이익적으로 봤을 때는 200억, 300억 이상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12 물량 상장될 거를 감안해도 밸류에이션은 뭐 7배,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 해서 오늘 관심 선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요즘에 쭉 이 전문가님의 종목을 얘기해 주시거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 특징을 잡았던 게 뭔가 고급 레저 쪽 있잖아요. 뭐 이 종목도 그렇고 에머슨 퍼시픽도 여러 차례 얘기해 주셨고 우성 아이비도 그렇고 보면은 뭐 서핑 그리고 고급 리조트 이런 쪽의 종목을 간혹 들고 오시는데 이것이 전문가님의 성향이신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전반적인 세상 돌아가는 게 이쪽으로 산업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해양 스포츠 해본 적 솔직히 별로 없고요. 네. 이런 현상이 종목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도 같아요. 수영도 해본 적 없고 리조트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빈익빈 부익부가 확대되고 있고 좀 그렇네요.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사는데 못 사는 네. 사람은 계속 못 살잖아요. 사업도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쨌거나 그 리조트를 살 수도 없고 만약에 해양 스포츠를 뭐 서핑보드 못 사면은 그냥 주식 사면 돼요. 그 주식 사면 수익이 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자주 강요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에머슨 퍼시픽도 상당히 좀 잘 가고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MVP 주시겠어요? 네, 오늘의 MVP는 향후 성장성과 그리고 오늘의 성적을 감안해서 AT젠을 오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MVP 선수였습니다. AT젠이 꼽혔고요. 오늘장 7.33% 상승하면서 33,200원의 종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월요일 경기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포커스 어디 맞추고 계세요? 네, 오늘 중국이 지금 좀 하락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네. 예. 한 6% 빠져요 지금.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조화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발표되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발표되고 베이지북도 발표되고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이제 뭐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거의 뭐 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하는데 지표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인가 아니면은 천천히 진행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한번 좀 해볼 것 같고요. 그런 평가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지수를 겨냥하기보다는 종목별 모멘텀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선수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클린업 트리오 세 네. 선수 뉴라는 선수하고요. 인트론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이렇게 세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영화 쪽이죠. NEW하고 바이오 쪽, 인트론 바이오,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도 좀 비슷하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뉴는 엔터테인먼트고요. 말 그대로 이제 12월 달에 최민식 주연의 대호라는 영화가 오픈을 합니다. 예? 여기서 만들었어요? 예, 여기가 이제 뉴가 이제 제작사고요. 이 대호라는 감독이 신세계라는 영화를 또 만들었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기대가 좀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2월에 한국하고 중국하고 같이 이제 공동 제작하는 또 드라마 중에 태양의 후예라는 지금 가제인데요. 태양의 후예라고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동시 제작하고 동시 방영하고요. 불법 복제 절대로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가지고. 파책 미디어였었나요 혹시? 네? 파책 미디어인가 거기? 그럴 겁니다 아마. 예, 거기서 하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게 앞으로 이제 평가가 조금 달리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뉴라는 선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사실 이슈와 동일합니다. 슈퍼박테리아 치료제 연내에 이제 기술 수출된다라는 내용이 계속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침 좋은 눌림목 자리가 좀 나타난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도 사실 이제 올해 바이오 신약 관련해가지고 지금 파이프라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라이센싱 아웃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주가가 한번 좀 급등을 했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세 선수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경기 준비하실 때는요, 이렇게 세 선수 오늘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대응 정책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 급락하는 것과 관련해서 외신들도 빠르게 타전을 하고 나섰습니다. 현재는 6% 가까운 급락이고요. 거의 패닉 상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도 현재 좀 약세 흐름, 여기에 상품 시장도 출렁거림 상당히 좀 크고요. 여러 가지로 아마 끝나고 나서 왜인지에 대해서 좀 열띤 토론 그리고 내용들 나올 테니까요. 좀 이슈들 빠르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